지금 코로나19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신규 확진자가 397명이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면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아직 정점이 아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단계 요건이 거의 충족된 상태인데 어제부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라는 건데 이게 20%를 넘어서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통제 기준 깜깜이 환자 비율이 5% 미만인데 4배를 초과했다는 거죠. 방역당국이 3단계도 검토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는 대한의협은 계속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양구 기자가 의료 전문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있죠. 예. 정은경 본부장이 사회적 거리 3단계를 주문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열흘 동안 누적 환자가 2,406명이고 매우 많고 특히 2차, 3차 감염을 포함한 사랑제일교 누적 환자가 796명. 이게 엄청 많고 광화문까지 포함하면 900명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1,506명은 다른 집단 감염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여튼 그런데 왜 문재인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재밌는 또 다른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중권 씨의 주장인데요. 대통령 말은 안 믿어도 좋은데 정은경 본부장, 이분 말은 믿고 따릅시다. 한편에서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모론을 퍼뜨린 쪽은 방역이 전부 다 문재인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인 대신 법인을 잡아족치려고 민주당이 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다. 그래서 이것은 정쟁의 소재로 삼을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첫 문장에서부터 문재인의 말은 안 믿어도 된다라고 지금 정쟁을 시도한 건 진중권 본인이지 않습니까? 강양구 기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든 정세균 국무총리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중권 씨의 말 보면 정은경 본부장은 누가 뽑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이걸 하고 있습니까?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의 레토릭은 정부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싸잡아서 욕을 하고 정부가 잘하는 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빼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자를 찾아서 언급하는 고정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아스팔트 우파들이 유튜브에서 방역 음모론을 펼치는 것하고 진원지를 찾아 문제 해결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등치시켜서 정치인은 좌나 우나 다 멍청하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말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죠. 근데 막상 기사를 열어보면 정은경 본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집단 발생이 8.15 광화문 집회, 여름철 휴가를 매개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서 사랑제일교회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교회가 방역에 협조 안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매도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진중권 씨가 세상 모든 일 참견해야 돼서 본문은 안 읽어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3단계로 확대를 빨리 해야 되는데 3단계로 확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영업자의 고통을 모른다는 점이죠. 본인들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시켜봐야 불편한 것이라고는 저녁 약속 없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정도입니다. 월급이 깎여 나갈 일도 없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비판을 하면서 기고가 엄청 늘어서 사회적으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죠. 강남구 기자야 당연히 월급이 나올 테니까요. 지금 지식인들 중에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따르는 사람의 거기에는 본인은 월급이 잘 나오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져도 좋으니 3단계로 빨리 막아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단계로 가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이 했던 이야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기자의 과학적인 전문성은 매우 신뢰하고 중요하고 방역적 관점에서는 강한 봉쇄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봉쇄에 대한 경제적 평가엔 이견이 있다. 강 기자는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 상황이 미국, 일본 등에 비했을 때 좋았던 이유는 락다운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역을 잘해서라고 말하지만 이 논리의 실증적 경제적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시카고 대학의 IGM 리서치 센터에서 경제학자들이 44인 대상을 설문조사해서 35명이 봉쇄를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쇄 해제를 했을 때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경제적 비용과 의료적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봉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가 블룸버그에 실은 그래프를 보면 봉쇄 강도와 경제 성장률 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봉쇄를 강하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고 스웨덴조차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봉쇄 정책이 G7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OECD 연구 결과도 있는데 봉쇄 조치 시행 전후의 미국 소비 감소폭을 그래프로 보면 마이너스 200%가 떨어질 정도로 매우 위중하다는 겁니다. 봉쇄 강도에 대한 많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료 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료 방역 전문가라면 강한 봉쇄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봉쇄 수준을 방역 전문가 의견에만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봉쇄가 경제에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봉쇄에 대한 경제적 판단은 경제적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약한 봉쇄를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둘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다는 거죠. 록다운을 강하게 해서 코로나가 2주 안에 한 달 안에 종식될 수 있다면 록다운을 강행해야 되겠지만 내년 연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연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하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사회 기업들이 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 위험을 좀 일부 감수하더라도 2단계와 3단계를 오고 가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입장에서는 3단계 아니라 10단계라도 있으면 10단계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진중권 씨나 강양구 기자처럼 무조건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파장, 즉 월급을 받는 지식인들, 교수들이 겪지 않는 고통,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정부는 외면할 수 없고 정치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 록다운을 더 강하게 하고 대신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이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고 내년에 소득세를 거둘 때 상위 1, 2%, 상위 10%에 있는 사람 수준을 정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특별 사회연대세 형태로 1에서 2% 정도의 소득세를 더 걷어서 재원을 메꾸면 올해 돈을 잘 번 사람들이 내년에 잘 번 것에 대한 대가를 좀 더 지불하면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문만 닫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니 아니면 자영업자를 하다가 굶어서 죽니? 이 선택의 기로에 몰린 사람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3단계로 가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만 일삼는 것은
본인의 배가 두둑한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 기자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단 재난지원금을 주고 내년에 셈을 해봐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즉 2020년에 돈을 잘 번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 20%를 추려서 그들에게 소득세에서 1, 2% 정도 더 사회연대세를 내도록 만드는 등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적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아침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어서요. 방송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증문즉답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애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